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 제가 이 성폭행을 당한 성폭행이 됐든 성추행이 됐든 성에 관련된 그 피해자들 상담을 하면서 항상 주의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초지일관된, 그러니까 피해자가 경험한 것을 일관되게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 우리가 자기가 경험한 것은 통상 일관될 수가 있죠. 왜? 자기가 직접 한 거니까.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거짓으로 꾸며냈다거나 하면은 말이 막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르고 같은 날도 다르고 또 다른 날은 더 다르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그 대법원 판례가 하나 그런 게 나왔습니다. 이 여성이 버스 안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앞에 있는 남성이 그 여성의 치마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막 성기를 만지는 등 이런 추행을 한 사건이에요. 이 여성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랍고 수치스럽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1심에서는 그 가해자에게 실형을 내렸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거를 무죄 선고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이 성추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사람들은 많은 데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 함부로 자기가 소리내서 얘기도 못하고, 물론 이제 어떻게 해서 범인은 잡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재판까지 세웠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내렸던 이유는 진술이 번복이 됐다.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심에서는 혹은 수사기관에서는 오른손으로 추행을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말을 바꿔서 왼손으로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하는 건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정말 그런 이런 최악의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이게 정신이 이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그거 구분할 여력 없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분명하지 않으면 나 차라리 어느 손인지 너무 놀라서 모르겠다. 이래버리는 게 납니다. 근데 이것을 분명하지 않은데 이게 마치 분명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먼저 조사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땐 차라리 자기가 당한 거, 그 사람은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난 그것도 기억 안 난다. 근데 나는 이렇게 당했다. 이거는 초질관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진술에 대한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다시 뒤집었습니다. 그 대법원의 취지를 잠깐 볼게요. 이 남성 A씨가 2019년 1월에 버스가 아니고 지하철이었군요. 여성인 B씨 앞에 붙어 서서 손을 B씨의 치마 속에 넣고 이렇게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1심에서는 벌금 800만 원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2심에서는 추행과 간접 사실에 관한, 추행 사실 간접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술이 더 추가되고 구체화되는 것은 뭔가 이게 좀 자기적이지 않냐 해서 무죄 선고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B씨가 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그 가해자가 왼손으로 추행을 했다고 진술을 하다가 1심 재판할 때는 오른손으로 추행했다고 번복한 것을 문제를 삼은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당시에 이 가해자 피해자의 밀착 정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물리적으로 강제 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추행 행위를 5분 동안이나 했다고 하는 것은 몰랐다는 걸 믿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 사실에 대한 주된 부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당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돼 있고, 다만 피해자가 진술이 바뀐 것은 대부분 공소 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이렇게 부수적인 그 변경할 여지가 있는 이런 사양들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당혹스럽고 자기가 긴장된 상태에서는 사실 다른 사람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잘 모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시간과 추행의 정도가 굉장히 주관적 느낌이기 때문에 진술 전체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과정에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유죄 판결의 취지로 그 항소심 판결을 다시 해라 하고 이제 내려보낸 건데요.
예, 여기서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혹은 공소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성을 의심해갖고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 선고를 한 거,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다행히 이 피해자가 대법원에 의해서 다시 파기가 돼서 자기 억울함을 풀 수 있겠지만 우리 피해를 당했을 때 정말 이거를 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 당혹스러운 과정을 가능한 한 분명한 건 분명하다, 아닌 건 차라리 아니다, 나 기억 안 난다 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그 진술의 일관성, 진술의 신빙성 이런 것을 인정받기에 더 좋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된 댓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